자, 매일 살펴보는 당일 관심주인데요. 어제 시장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너무 강하면서 일반 종목들이 크게 힘을 못 쓰는 그런 시장이었죠. 이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다가 진단키트라든가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이 이제 조금 강세를 띠는 시장이었고, 일반 종목들이 크게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를 좀 움직이고,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이 mRNA 관련주 움직이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했고, 일반 섹터인 뭐 전기, 철도,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남북 경업주로 연결돼 있죠. 어떤 전기나 철도가 좀 안 좋았는데, 좀 몇 가지 기사를 챙겨봐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북한의 김여정, 미국에 대해서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북미 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발언들이 있었고, 오늘도 리성건 미국과 어떤 접촉 가능성도 생각 안 한다는 이렇게 북미 대화를 일축해 버렸죠. 자, 내일 시장도, 오늘 시장도 전기, 철도, 이런 종목들, 남북경주들이 크게 힘을 못 쓸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물론, 이 일진전기, 선도전기는 전기주들이나 철도주들이 추세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직 추세들은 잘 살아있는데, 순간 저런 기사나 뉴스로 인해서 추세가 이 장기적인 추세, 그러니까 주식은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 장기적인 추세가 꺾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봉에서 하루하루 좀 흔들리고 떨어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시장에서 조금 강했던 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 정치 테마주 중에 유승민 관련주이 굉장히 강했죠. 대신정보통신, 삼일기업공사 이렇게 되게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뭐 보강산업, 후센터홀딩스, 사 이제 줄줄이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유승민 관련주로 보면 이제 대신정보통신의 삼일기업공사가 대표이사가 유승민 전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스콘 시대한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강산업 같은 경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골재 생산업체고요. 자, 홈센터홀딩스는 유승민의 지역구 기업이고, 자, 동신건설은 이렇게 이제 매형인 김진기 사회에서 이제 인맥이 부각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 유승민 관련주들이 어제 갑자기 이제 급등한 관련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지지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 이준석 효과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이 야권 대선 주자 후보 2위로 이제 올라갔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테마주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이 유승민 관련해서 이제 이 지지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나오면서 어제 갑자기 이 관련주인 대신정부 정신 사물경공사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 보강산업하고 DSR이죠. 자, 보강산업을 보면 월봉의 차트가 상당히 이뻐요. 이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다 돼 있죠. 제가 처음에 이제 작년 5월달부터 급등했다가 조정하고, 자, 다시 21년도 1월달에 20개월선을 찍고 다시 돌아나가면서 굉장히 추세를 상승으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이 뚫어줘야 될 예전에 벽좀 다 뚫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때가 20년도 11월 달에 이 자리를 다 뚫어놓고 2차 상승하고 있는 거죠. 2차 상승할 때 전고점 정도 뚫는다고 보면 이전 변곡점인 이렇게 자, 만 원대에서 이렇게 11,000원대까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강산업은 저 유승민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이 DSR도 마찬가지인데, 자, 월봉의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예전에 이제 이 뚫어져야 될 매물대 자리가 있는데 18년도 4월달에 형성된 이 자리 여기를 가볍게 다 뚫었습니다. 뚫어놓고 다시 이제 2차 상승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때 날라가면 이렇게 한 11,000원까지 똑같이 이 앞전 일단 매물대가 9,400원짜리가 있는데 오늘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 11,000원까지 이제 이수명 관련해서 엮이면 저렇게 날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주봉에서 역시 추세를 유지하는 5선 위에 잘 있죠. 이쁘게. 잘 있으니까 이 추세만 잘 유지하고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오늘 이제 어제 이렇게 9% 올라갔다 이제 꼬리다가 뭐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거래량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꼬리 뭐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저런 긴 꼬리가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 위치 나타나면 나쁘지만 월봉이 낮은 위치 상태에서 일봉에서 이렇게 나왔다 추후로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는 삥 돌아서 이걸 다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확률이 있는 게 이 DSR이 지금 현재 상황이죠. 재물을 봐도 DSR 같은 경우에 PBR 0.7이에요. 그리고 시총이 이렇게 보시면 1100억짜리죠. 시총 1100억짜리가 매출이 이제 2300억 이렇게 나오고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죠.
현금 유보율이 1974%, 부채가 56%로 나는 굉장히 단단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DSR도 보셔야 되고 보강사도 나름대로 재무는 단단해요. 물론 이제 이 부분 PBR이 좀 높은 게 리스크인데 자, 이렇게 한 3.65 되죠. 이거 좀 리스크긴 해도 어쨌거나 나는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어서 크게 위험하지 않은.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라 유승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정치 테마들 중에 이제 윤석열 관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엑스파일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그러면서 이제 요새 보면 이제 장성철 그 엑스파일 파쇄할 거라는 기사가 있고 윤석열 측에 이제 엑스파일을 확보했다고 그래요. 또 이제 이 윤석열 측에서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 출마할 거라고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주 초에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할 걸 예정돼 있고요. 이제 이렇게 조국보다 심하게 검증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출마 선언과 함께 좀 움직일 확률이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엑스페리 관련해서 좀 심하게 이제 흔들리긴 했어도 역시 꼭 정치 테마주라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막 올라가 있거나 또는 엉터리에서보다는 조금 실적이 받쳐주면서 이런 데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이런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이 좋은데 웅진싱크빅이라는 종목을 보면 이 어제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월봉 5개월 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5개월 선 60스캔을 뚫는 골든 크로스만 나오면 굉장히 강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3개월 전에 대량 거래 들어왔죠. 밑에서 이게 위에서 터진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잘 살아있고 특히 주봉에서 일단은 5주선을 이탈해 놓은 상태긴 한데 예전에 깨지 않아야 될 매물 때까지는 잘 안 깨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자리만 잘 이겨내주고 5주선만 회복해주면 윤석열 관련주 이제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이제 바닥 따지기 하고 있죠. 일봉에서 물론 이제 이전 저점을 이탈한다거나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심하게 이탈하면 일단 매도가 맞아요. 일단 손절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들어가는 게 맞고 역시 이용진 싱크비익도 보면 이 현금 유보율이 잘 900%, 부채 비율이 78%로 나쁘지 않죠. 저 매출액이 6,400억인데 시총이 4천억이에요. 시총 4천억, 4,700억짜리가 매출 6,400억.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면도 좋고 정치 테마주이면서 재무적인 면이 좋다는 건 나름 좀 깔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PBR도 1.24 이렇게 높지 않고 용지 싱크빅도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이제 좀 각광을 받던 노르페인트인데요. 이 노르페인트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요. 예전에 이 15년도 7월 달에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자리를 깨지 않고 이렇게 이제 특히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물대를 돌파할 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량 거래 들어오고 지켜주고 이번 달에도 지켜만 주면 이번 달 몇 거래 안 남았죠. 8거래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잘 이겨내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친구 재물을 봐도 역시 자 PBR이 1이 안 되죠. 0.80이고 시총이 이렇게 이제 2,600억짜리인데 시총 2,6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자 얼마가 일어나냐면 6천억씩 그러면 두세 배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적인 면도 좋고 현금 유보에 3,000%, 부채 비율이 104% 나름 단단합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또 하나 이제 부방이라는 종목을 보면 자 이렇게 추세가 엄청 좋죠. 이렇게 좋고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5개월 선만 잘 지켜주면 순간크게 급등할 수 있고 예전에 이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매물들 다 뚫었습니다. 이 뚫어주고 지켜준 자리가 언제냐면 자 21년도 3월달에 뚫었어요. 이 자리를 자 그냥 강한 이 매물대인데 기술적으로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뚫었고 이렇게 자 이제 이달 다음 달에 안착하고 저번 달도 안착하고 이번 달이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물론 이 친구들이 윤석열 관련주다 보니까 일봉에서 이렇게 한번 흔들렸었어요. 살짝 이날 개불은 이제 한 2% 떨어져 출발했는데 3%. 뭐 일봉에서 언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주봉에서 자 우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해도 역시 장기 추세 월봉의 추세가 살아있는 한 순간 급등할 수 있고 5개월선 깨면 당연히 손절 깨지 않으면 자 추가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한두 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이 코로나 문제가 좀 심각하죠. 이 변이 코로나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자, 어쨌거나 이 변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 이수앱지스라든가, 자, 이 스푸트니크 V가 이제 변이 코로나에 좀 강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고, 특히 이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제 굉장히 핫했던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크게 움직이고, 또 이제 mRNA 이런 관련주, 메신저 리보엑스랑 관련주 크게 움직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모든 종목을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제 좀 추세 턴을 해놓는 게 있고, 휴메딕스 같은 종목을 보면,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찍었다가,
하루 이제 급락했죠. 한번 이 이후에서 이제 유럽승이 좀 지연될 수 있다 해서 9월달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9월달로 지연된 것뿐이죠. 어쨌거나 WHO 승인이 이제 다음 달 이렇게 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 이 그중에 휴메덱스를 보고 있는데 사실 휴메덱스의 차트가 제일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월봉에서 보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예전에 뚫어줘야 될 중요한 매물대 이 다 뚫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이 고점 맞고 좀 헤매는 건데 사실 여기만 뚫어주면 이게 크게 갈 수 있어서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전 고점인 이렇게 32,900원대 여기를 다 뚫고 나가는 게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아까 부방처럼. 이 자리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저번 달에 지켜줬고 이번 달에도 지켜줄 확률이 높죠. 이번 달에만 잘 지켜주면 한두 번 크게 급등할 수 있어서 자, 이렇게 휴men덱스도 꼭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진산업과 삼성모터스는 이제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좋으면서도 이런 종목들은 안 좋았어요. 희한하죠. 그렇지만 이제 아진산업도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돼 있고 이렇게 중기 추세인 주봉에서도 역시 이격이 딱 붙어 있죠. 이평선들에서 이 5주선, 10주선만 잘 지켜주면 잘 돌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21선 기준으로 잘 뒷구이를 하는데 21선만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추세를 20선 타고 잘 올라갈 수 있어서 아진산업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모터스도 마찬가지로 수소차 관련주죠. 이재명 관련주 또 몇 개 있어요. 또 이 친구. 자, 월봉에서 보시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길게 행보하고 있죠. 이렇게. 좀 지루한 정도 되는데 사실 예전에 TSMC 반도체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이게 많이 부족하면서 오랫동안 행보했지만 TSMC에서 이제 많이 늘린다고 좀 얘기가 돼 있죠. 많이 늘리면 차량용 반도체만 좀 해소가 되면 문제가 상승할 수 있고 5개월선의 차이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자 5선 10선 20선 다 붙어 있는데 요 근처에서 놀다가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벌써 앞전에 조용하도지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왔죠. 일단 11% 이제 조용히 이제 21선 타고 올라가는데 이 21선만 이 황금일선 심하게 사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 주면 추가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올해 이 철강 가격이 최고라고 합니다. 철강 가격이 굉장히 초강세인데 역대급 실적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철강의 이 가격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벌써.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른 철강주도 꽤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아직 덜 올라오거나 좀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 한국주철관이라는 종목이죠. 매일 새벽에 찍어드리는데 오늘 좀 흔들리긴 했는데 어쨌거나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이렇게 잘 유지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5개월 선이 자 이렇게 60개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겠죠. 생기고 이번 달에 신다해도 이거 다음 달에 다시 날아갈 수 있고 이번 달에 아직 거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이 잘 안착하고 있는데 일단 깨도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살아있는 상태라 자 괜찮아 보입니다. 현금리 보율 20%예요. 엄청 탄탄하죠. 부채는 거의 없고 나름 재무가 상당히 건전성이 있고요. 시가총액이 2,200억짜리 회사인데 매출이 4천억. 한 두 배는 좀 안 돼요. 1.8배, 1.7배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PBR이 아마 이 친구 좀 산정이 안 돼 있는데 0.7인가 그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평가적인 매력도 있으니까 이 한국수철관은 꼭 관심 있게 보시고 대동스틸을 한번 급등했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제 이 저번 달인데 순간 크게 갔다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날 21% 다음날 23% 그래서 한 40%이 밑에서 50% 갖고 올라왔지만 이제 가격 좀 꽤 오랫동안 했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고 월봉에서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깨지지 않게 상승할 수 있고요. 이 주봉에서 일단 5선 이탈 안 해야 돼요. 자, 5선 이탈 안 하면 5선을 타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내일 내모레 추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하루 정도 급등할 수 있으니까 관심권을 두시고 만약에 급등을 못 한다거나 또 순간 이렇게 조금 추세가 깨지면 일단 손절했다가 대응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월봉에서 일단 5개월선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5개월선 찍고 나갈 때까지 큰 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손실이 이어질 수 있어서 손절하는 거 하는 게 맞지만 21선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 바로 돌려주면 역시 꾸준히 관심 갖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동스틸도 역시 재물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시총이 이제 780억짜리인데 이렇게 시총 780억짜리가 매출이 1000억씩 올려요. 자기 시총보다 더 높은 매출 올리고 있고 현금률이 1200%, 부채 비율이 자 30% 나름 이렇게 되게 건전하죠. 그러니까 회사 좀 단단하고 PBR 1.25로 높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고 자 하이스틸도 보시면 월봉에서 이 친구 조금 높은 맛은 있는데
아직 예전 고점까지 가진 않아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추세를 잘 유지하는 월봉 5개월선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개월선을 잘 지켜줘야 쭉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5개월선만 지켜주면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근처에 있는데 5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해서 볼 수도 있어서 오늘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봉에서는 자 20을 깨러 왔는데 21선만 깨지 않고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틸도 자세히 보셔야 되고 이 친구 재무도 상당히 좋죠. PBR 1이 안 돼. 0.6이고 자 시총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770억 이 정도 되고 시총 770억에서 매출이 자기 3배 정도, 2배 이상, 3배 이상 올리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좋아요. 현금 유보율이 1100%, 부채 비율이 90% 나름 단단한 건전성 있는 자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에서 이 5개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자 추세를 잘 유지 상승할 수 있으니까 하이스틸도 관심 가져 보시고요. 일봉에서 시장이 흔들려서 약간 흔들리고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하루하루에 반응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제가 하는 투자가 이제 스윙 투자라 뭐 하루 급하게 단타 당기는 투자는 아니니까 좀 기다려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이 모든 판단이 틀려서 10주선 같은 거 깨면 일단 손절 그리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텍은 이제 매일 새벽 할무되어서 잠깐 좀 지지부진해서 이제 패스해드리고요. 무림 PMP도 잠깐 패스할게요. 사실 제주주 괜찮아요. 무림 PMP도 괜찮은데 종목이 너무 많아서 무림 PMP도 꾸준히 관심 갖고 보시고요. 자, 젠백스 링크를 보면 자 이제 왜 메타버스를 좀 봐야 되냐면 지금 정치권도 이제 메타버스 출사표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출사표 관련주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코세스 핵심 장비 개발한다고 하죠. 또 옵티시스 상한가를 갔었고 얼마 전에 이렇게 보시면 대선 캠프 출범식도 정치권도 메타버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 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계속 핫하죠. 지금 오늘도 조금 움직였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옵티시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선익시스템도 아까 당중에 아까 잠깐 봤는데 11%?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 최고가 찍고 가고 있죠. 지금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 들어간 타임이 좀 어렵긴 한데 에이톤도 어제 급등했었고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위지역 스튜디오가 11%씩 가는 굉장히 강하죠. 이제 월봉에서 너무 높은 게 이제 흠이에요. 근데 이 월봉에서 높지 않은 메타버스 관련주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젠백스 링크고 자 하나가 지니뮤직이죠. 자 젠백스 링크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바닥에서 출발한 이런 단계죠. 아직 60개선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폭, 마진폭이라고 하죠. 내가 주식을 매수했으면 어디서 매수하겠다, 어디서 매도하겠다.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나아 보이는 이런 종목이 바로 젠백스 링크고요. 재무적인 면도 좋죠. 이제 장기 투자는 오래 끌고 가려면 재무가 단단해야 되는데 현금 유보율이 1800%예요. 부채비 31%. 나름 굉장히 단단하죠. 자, 근데 PBR이 이제 겨우 1.07입니다. 보통 메타버스 관련주들 아무리 못 받아도 2, 3은 받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PBR이 높은데 젠백스 링크는 그에 반해서 PBR이 높지 않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 5선 딱 붙여놨어요. 이 얘기는 오늘 내일 좀 급등할 수 있고 만약에 깨면 괜찮아요. 깨면 이제 밑에서 한두 번 더 사는 게 나아요.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모아놓으면 역시 좀 싼 가격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자 장기 투자 상승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급락과 급등 반복하는데 이때 한 24% 갔다 왔었어요. 사실 갔다 왔다가 이렇게 며칠 쉬어서 날라갈지 어떻게 안 날라가길래 좀 하루도 쉬었다 다시 갈 수 있죠. 아니면 좀 더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20일 뭐 이렇게 기다릴 수는 있지만 꾸준히 시간을 갖고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해놓으면 순간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이라 자 젠백스 링크도 꾸준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니뮤직도 마찬가지죠. 역시 이제 그 메타버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월봉에서 약간 높은 맛은 있지만 예전에 전체적으로 높았던 만큼은 아니에요.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매물대들 다 뚫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이제 14년도 8월달 9월달 요때 변곡점인데 이 매물대 이걸 다 뚫었습니다. 뚫어놓고 이번 달이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순간 급등하면 전고점까지만 가도 8,300원 이제 상한가보다는 좀 안 되고 조금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목을폭 마진 폭이 있기 때문에 순간 급등하면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주봉에서 이 추세를 잘 타고 있을 때 순간하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일봉에서는 5일선이 잘 자리 잡고 있죠. 5일선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진입뮤직도 한번 달리면 이렇게 잘 달려요. 상한가 날라가고 이렇게 달리니까 역시 진입뮤직도 꼭 관심 있게 자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어서 꾸준히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 종목들 캡처했으면 캡처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본인이 투자성에 맞거나 이런 종목 하시면 좋은데 사실 전부 다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선익시스템도 더 탐이 나긴 하는데 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 시가총액 2,400억인데 매출이 1,100억 일어나요. 자, 현금 유보율도 좋고 부채도 낮아서 사실 기업은 단단하고 건전성도 있고 PBR 부분도 이제 2.5였는데 예전에 1.5밖에 안 됐을 때 샀으면 좋았겠죠. 젠맥스링크처럼. 근데 벌써 꽤 높은 고점 부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왼쪽에 아무것도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지만 기준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저 잠깐 들어왔다 왔지만 어제 같은 날 자, 주봉에서 일단 5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5선 안 깨고 일봉에서 가깝게는 5일선만 안 깨면 순간 더 몇 번 급등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약간 고점에 대한 부분 조심스러워 해야 되고요. 자, 어쨌건 너무 높지 않은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 좀 찾으셔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